예, 필립 카이브 작가의 마지막 최하균 프레젠테이션 있겠습니다. 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하균 작가입니다. 일단 우선 초기작부터 준비했죠? 예, 완전 초기작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시리즈로 작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도수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시리즈별로 이렇게 모아를 놨고요. 지금 제 작업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고 이게 아마 제 학부 때 이제 학부 한 4년 동안, 4,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전국을 누비면서 그 현장에서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동양화 전공이죠? 네, 예. 저는 동양화 전공인데 석사도 동양화 전공 나왔고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나 뭐 문화재, 뭐 절, 당연히 절이 많았겠죠. 그런 걸 다니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자연 사생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기초를 많이 쌓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이제 그때 나온 그림인데 4m가 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4m 그림이에요. 근데 아주 오래전도 아니네요. 아주 2019년도면. 네, 2019년도에 한 5년 전 그림인데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 자연을 그리는 걸 좀 좋아를 했고 사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초월적인 이게 시간적으로 뭔가 초월적인 것, 인간임을 넘어선 그런 존재잖아요. 사실은 나무가 뭔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익숙하면서도 제가 이제 문화재를 다니면 뭐 수백 년 된 나무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뭔가 그런 이제 주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런 문화재들이나 그런 것들 다니면서 나도 그걸 이제 옮겨 그리면서 이게 뭔가가 이제 선조들한테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있었어요. 네, 굉장히 깊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언어 표현이 좀 그렇게 됐는데 이걸 그림을 이제 가져온 이유는 산소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가져왔고 기존 탄소화를 뭐 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구성 방식으로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이 나왔죠. 저는 그리고 3개월이라는 굉장히 큰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산소화를 조금 탈피하려고 했었죠. 3개월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다른 분이 생각하기로는 공백 기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만 그쵸. 네, 굉장히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하루에 그냥 세네 시간씩은 나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쫓기는 느낌이고 뭔가 나는 이렇게 조금 레이스에서 뒤처지는 느낌, 항상 그런 이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하루가 1년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났죠. 이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저는 뭐 이때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뭐 초기작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추상을 그리는 거고 복잡할 수가 없겠죠. 그 아크릴로 했네요. 그죠? 아크릴로 하고 지금처럼 이제 먹과 소금을 쓰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적어놓지 않았네요. 근데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안도다다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건축가, 일본 건축가 중에 안도다다오로 노출 콘크리트를 쓰고 굉장히 샤프한 느낌, 그리고 차가운 느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된 느낌의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축물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걸으면 멋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온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쁘게 걸었네요, 실수는. 근데 이제 키워드 자체는
일단은 산소화 그릴 때는 주인공이 제가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자연이었거든요. 항상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한번 하고 이제 그래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연에 대한 뭔가 그런 예절을 갖추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로부터 탈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하기 시작했어. 나는 뭘 좋아하는가 했을 때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고요함이라는 걸 좀 채택을 했어요. 이제 고요함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디컴포지션 분해라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요함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뭘까? 나는 왜 고요함을 좋아할까 했을 때 이 안에 보이는 이제 요동치는 듯한 이런 뭐 지렁이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고요함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고요함에 대한 명담을 많이 어디서 얻냐면 명상에서 좀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항상 명상을 좀 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고요하죠. 근데 스스로 그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파고 들어가기 위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저는 그 고요함 자체가 요동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을 좀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요동침이 있고 옆에 괴석 같은 돌이라는 존재가 있고 껍데기가 이제 고요함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우주의 형상을 조금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두덩이가 항상 있죠. 두덩이가 항상 있고 뭔가가 침투하고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고 맞물리고 있는 그런 과정 자체를 좀 추상적으로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동일한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작업은 나름대로 좀 최근 작업이긴 합니다. 작년에 했던 작업인데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설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만 일단은 제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컴포지션에서부터 이제 서큘레이션이라는 부제가 붙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순환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기 시작했고 이 텍스처 자체도 그 전에는 고요함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만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우주로서 이제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뭔가 우주의 별들이 유학을 갔잖아요. 그렇죠. 몇 년도에 유학을 갔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작년 간 해가 언제? 재작년이요. 2022년.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유학을 하다 보니까 2년인가요? 1년 과정. 2022년 9월에 시작해서 2023년 9월에 마치는 걸로.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시기에 이렇게 추상적인 작업으로 넘어갔는지 국내 체결 때였는지 아니면 넘어갔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미 이런 작업을 했네요. 아까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좀 우주를 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이제 먹과 소금을 가지고 뭔가가 그리고 그때보다 이제 2021년에 방금 보여드린 분해 시리즈 작업보다 조금 더 먹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것도 좀 나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입자들이 뭔가 충돌하는 것 같고 하나하나가 좀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소금하고 먹이 주는 그런 특정 텍스처들이 뭔가 입자들이 충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고 뭔가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 개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 사진들을 좀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소통하는 그런 작업 그 순간들을 저는 이제 하얀 선으로서 덩어리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올해네요. 네, 이건 올해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를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가 진짜 유니버스, 진짜 네, 우주 말하는 거죠? 퍼즐 아니 아까 자기 안에 우주 막 얘기하기도 네, 아니에요. 그거 알고 진짜 우주를 한 거예요. 실제 우주를 보고 그거에 좀 영감을 받았고 특히나 이런 선들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에서부터 좀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건 그럼 달이에요 혹시? 그런 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건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 건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주라고 읽을 만한 그래도 좀 더 합의할 만한 단서가 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어두운 그죠? 어두운 배경 이게 감안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땡땡땡땡 있는 게 떠 있는 게 별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우주를 재현한 거라고 생각을 할 때는 몇 가지 그 뭐지 읽을 만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뭐 형태 이런 거는 그런 데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예. 저는 텍스처에서 그냥 많이 보여주지 않았죠. 그 표면이요. 예. 약간 약간 거친 듯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뭐 관객 가운데도 이거 바로 알아맞힌 사람이 있는데 이 작가 입으로도 말했지만 먹하고 소금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하고 소금을 써가지고 표면에 돌출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거 뭔가요? 그러니까 예. 우주적인 텍스처죠, 사실은. 네. 뭔가 우연에 의해서 생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뭔가 이런 우연에 의해서 생긴 우주적인 텍스처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텍스트 자체도 제가 의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처음 이제 시작 자체는 그걸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아까 뭐 설명을 좀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밤하늘 사실 보면서도 뭔가 이런 좀 별자리가 밤하늘 보면서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별자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제가 선을 남기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이 별은 그냥 우주적인 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만 그냥 선을 표현을 하면서 뭔가 이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업일 수도 있겠다. 제 스스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설명입니다. 지금 아까 보신 부작 같은 경우에 100호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오고 싶어도 그렇죠. 못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조금 큰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이제 최근 이것도 100호가 넘는다. 이것도 이제 100호가 넘습니다. 항상 서로 맞물리고 소통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도가 가운데 좀 들어갔던 작업입니다. 여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뭔가 이 흙을 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작업을 하는 게 먹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해 보이거든요. 묵직하고 좀 중후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게 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조금 낮추고 싶다, 좀 승화시키고 낮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호 자체도 조금 장난스러운 기호를 이렇게 가운데 넣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색감 자체도 원색을 그래도 많이 쓰게 되고요. 네, 이건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설명은 동일한데 사진이 좀 별로입니다. 사진을 좀 잘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최근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게 없어요. 아무튼 작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화면이 추상 화면이잖아요. 쉽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게 앞에 간단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이게 어떤 걸 형성한 부분이 있나요? 혹시? 근데 공통적으로 검정색 화면 그리고 약간 돌출이는 소금을 사용해서인지 아니면 그게 있고 그리고 완전한 원이 아니라 약간 약간 보름달도 이렇게 가는 달 뭐라 그러지? 잠깐 이게 초승달. 초승달 같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도상이 등장하고 까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도상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읽는 방법을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읽는 방법이요? 이런 걸 봤을 때 읽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저도 제가 생각하고 뭐 깊이 생각하고 만든 그런 이제 도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보다는 하나하나의 덩어리들을 좀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하나하나 따로 보면 조금 단순한 형태들이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뭐 하나하나 뭐 제가 생각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굳이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이건 유일하게 제가 여기도 지금 전시되어 있는 두 작업인데 이 두 개 작업인데 큰 게 없습니다. 제 작업에는 다 큰 게 없다고 하죠. 작은 게 없습니다. 그죠? 네, 작은 게 없습니다. 그 사이즈가 그렇게 커야만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게요. 그 제가 큰 작업을 참 제 스스로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먹 텍스처도 그렇고 우주가 거대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영감을 자연에서 얻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려면 캔버스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나는 큰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생각한 건데 내가 큰 작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작업을 잘 못하는구나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런 이제 디컴포지션 분해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작가거든요. 이걸 시리즈를 언제까지 작업을 해야 될까,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는 작가인데 뭐 다른 작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이 작은 작업을 했을 때 느낌이 큰 작업을 했을 때 느낌만큼 왔을 때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작업을 했을 때 저는 느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작업입니다. 50, 50인데 저는 제일 작은 건데 여긴 더 작은 것들이 좀 많네요. 근데 그래도 가느다란 저 빨간색 저걸 그래도 선호해서 그래도 자주 소환하는 그 취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그냥 그 전에 이제 뭐 초승달이라 그랬나? 아무튼 초승달일 수도 있고 뭐 음과 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게다가 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대비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저걸 갖다가 소환해가지고 안에다 등장시켰을 때 보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느끼시는지. 넘겨도 될까요? 그럼요. 좀 생뚱맞은 작업이 좀 나왔습니다. 2022년 작업이에요. 사실 이 분해 시리즈를 2021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한 10개 가량 했고요. 여기 다 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공백 기간이 있을 때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것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만들어놨던 근데 그때 추구했던 고요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덩어리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콜라주로 작업을 여러 가지 이제 덩어리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걸 넘어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중첩된 뭐 선만으로 이 어큐뮬레이션이 축적된 거거든요. 영원히 축적될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그 형상이 갇히게 되잖아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형태가 없이 선과 색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 유학 시절에 제작한 작업이잖아요? 아니에요. 유학 가기 직전에 직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가져온 이유도 그겁니다. 이게 유학 생활 때 좀 다른 식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이제 축적 시리즈로. 이제 이건 4개밖에 제작을 안 했어요, 사실. 좀 쉽지 않네요, 작업이. 여러 가지 색을 여러 가지 제가 색에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무채색이거든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색 배합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즉흥적으로 작업을 한 작업입니다. 이 어큐뮬레이션 축적이란 시리즈가 영국 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피드백 작가 선정을 할 때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다양한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한 경우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동양학 가면 동양학과가 주는 인상이 있잖아요. 동양학과 나온 사람들이 지필무경으로 무슨 메라무주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절은 한 몇십 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가운데 이렇게 이걸 스웨스랑이라고 그러죠. 농기군대 밭갈이 할 때 쓰는 약간 포크 같은 재료. 그러니까 저기 하나의 조합을 있는 뭐 돌이면 돌 아니면 옷걸이 같은 거 같은데 이 세 개를 결합시킨 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갖다 결합한 입체 작업도 있고 그래서 저게 그래도 짧게 적었지만 아무튼 이 작가를 설명할 수 있는 약간 상징적인 작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갖고 내가 이게 전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저 작업이 여기 출품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 그럼 이 작업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것도 또 디컴포지션, 분해인데. 이 디컴포지션 이거. 이건 아니지, 맞아. 뒤에 있는 작업이지. 뒤에 있는 작업이 디컴포지션이라는 거고. 사실은 영국에 가자마자 저는 딱 생각했던 게 단 한 가지 있었어요. 그냥 페인팅은 이제 안 한다. 페인팅은 이제 안 한다. 왜냐면 이제 항상 조형에 대한 그런 뭔가 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공간도 그렇고 뭔가 그 환경의 분위기가 저한테 주는 그런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환경이 바뀐 계기로 이제 조형을 시작을 하게 됐죠. 이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조형이 습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져왔고 이건 이제 나름 완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때부터는 그 축적 시리즈에서 바위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실제 바위는 아니고요. 제가 만든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바위가 주는 뭔가 시간의 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초월적인 것들, 뭔가 시간에 축적된 것들, 인간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우리 주변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바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이렇게 큰 걸 제가 가져올 수는 없어서 그래서 바위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이제 이상하게 나는데 근데 이제 방금 저한테 주셨다시피 이제 뭐 세스랑이나 이런 이 세 개가 연관성이 없는 애들을 모아놨다. 거기에는 이제 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뭔가 영국에서는 제가 느꼈던 바로는 굉장히 예술을 무겁게 바라보지 않고 되게 놀이같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바위와 연관성 전혀 없는 이 인공물과의 합치를 통해서 뭔가 이 환상과 현실 간의 그런 경계를 허물면서 조금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혀 연관성 없는 것들을 조금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뒤에 보이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리미판이거든요. 다리미판을 뒤집어가지고 조금 눕혀서 이 바위를 가짜 바위지만 가짜 바위를 같이 이렇게 그 속에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전혀 연관성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과 그런 현실을 조금 오가는 되게 재밌는 작업을 제 스스로는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다음 사진도 있는데 그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이렇게 아까 이 작업 같은 게 저 위 작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저 보는 사람들 제가 되게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 어떤 효과를 주길 바랐죠? 저 위에 설치 작업 같은 경우 쇠이랑 쇠스랑이랑 저기 옷걸이랑 가짜 바위의 결합. 이 결합은 사실 되게 우연적으로 그냥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딘버러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프리 유스 허브라는 데가 있거든요. 따로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버리는 것들 중에서 조금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모아놓은 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약간 우연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들을 많이 좀 찾곤 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가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학교 가자마자 거기부터 갔거든요. 근데 매일 있는 이제 물건들이 달랐는데 거기서 다 가져온 이제 물건들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효과를 받기를 원했냐고요, 정말 이게 관계없는 세 가지 오브제를 결합해서 하나의 작품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셋은 저게 바위가 진짜건 아니건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죠? 셋으로 바위를 갖다가 팔 일도 없고 그걸 갖다 옷걸이에 걸 일도 없고, 그죠? 근데 저 세 개를 갖다 결합을 해서 우연적인 건 아니지 사실. 약간 계획을 해서 결합시킨 걸 텐데 네. 그래서 노린 그 미적 효과가 어떤 거냐가 제가 궁금한 점이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들면서 즉흥적으로 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사실은 이 뒤에 단일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요 앞에서 그러니까 1920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 이전에 했던 평면 작업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그 작가의 답변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작업 뭐 이런 거건 아니면 저쪽에 출품됐던 작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게 어떤 걸 재현한 거냐라는 게 원래 내 질문이 있었어요. 전 사실은 그 이제 굳이 이런 설명하자면 이런 것들 무의식에서 발현됐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들 자체는 대신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 덩어리 하나하나가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 이어져 있게끔 다 이어져 있거든요. 약간 호황 미로 작품 같기도 하고요. 호황 미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황 미로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구성도 그렇고 빨간색, 파란색도 그렇고. 맞아요. 호황 미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아 그랬어요? 네. 페인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좀 약간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잦은 작품 제목으로 그게 한 시리즈라고는 했는데 디컴포지션이 많잖아요. 이게 분해 혹은 변질 이런 뜻인데 그 제목으로 잡은 의도한 바는 또 뭘까요? 이게 왜 분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추상 화면이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그 제목을 갖다 설명하는 게 간단치는 않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디컴포지션 분해란 그 타이틀로 연작이 있는데 디컴포지션 쓴 이유? 이 질문이 안 나오길 정말 바랬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라도 질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 나오길 바랬는데. 그냥 뭐 이렇게 분해되고 떠다니는 그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처음에 이제 디컴포지션 시리즈를 2021년에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지은 이름인데 이제 그때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바꾸려고요. 뭐 좀 나중에. 그거는 그거고 왜 지었냐는 게 질문이에요. 왜 디컴포지션을 지었냐는 게 질문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게 그때 작업을 보면 이 분해 이게 이제 고유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고유함 키워드가 내 화면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덩어리로 분해됐다. 그래서 디컴포지션입니다. 다른 분도 이제 이 얘기를 드렸더니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요. 실망은 아니고. 근데 분해됐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꾸밀 수 있을까. 근데 꾸미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실망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작가 노트를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작가 네 분의 그 포트폴리오랑 작가 노트 쓴 게 있으면 달라고 해서 다 봤는데 가장 어렸던 두 사람이 사실 오늘 발표자들이에요. 그 굉장히 장황한 쪽 그리고 한쪽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삶하고 죽음, 우주 창조하고 멸종 같은
초월적인 주제가 많아서 그걸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죠. 그게 당사자가 좋다는데, 근데 그게 이 작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는 그래도 우리가 때때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알면 더 좋거든요. 자기 작업을 갖다 어필할 때 그런 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초월적인 주제, 삶과 죽음, 우주 창조 같은 게 그래도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 발현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만 예를 들었을 때 사실은 뭐 그걸 좋아하는 건 산소화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이제 그 주제를 왜냐하면 우주 창조나 멸종의 초월적인 주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산수 자체가 자연 자체가 우리 인간임을 넘어선 존재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그런 영향으로 그런 이제 그걸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인데 그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냐는 게 질문이죠. 여기에 초월성이 우리가 왜냐면 작업은 작가하고 연관이 있긴 있지만 이게 어찌됐건 외부에 공개하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좀 거칠게 말하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작업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각적 단서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각적 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또 얘기하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 작업이건 어떤 작업이건 좀 자신 있는 작업으로 이게 왜 초월적인 초월성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이 작업이 아니라 좀 더 자신 있는 초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쉬운 작업을 선택을 해도 돼요. 여기 뭐 이런 데서 아무거나. 네. 그게 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건 내가 볼 땐 작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요 디컴포지션이라는 제목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초월성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꼭 안 느껴도 되긴 되죠. 근데 초월성이 작가한테 초지일관의 주제라면 작업에서 어떻게 반영됐다라는 거는 그냥 쉬운 설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월성은 사실 뭐 어큐뮬레이션 시리즈에서는 바위로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위로서. 그렇죠. 네. 그냥 바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 평면 작업. 평면 작업에서는 그 텍스처로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친 뭐 소금까지 위에다 얹어가지고 만드는 거친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초월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주를 형상을 한 거니까요. 우주는 우리가 뭔가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서 항상 자극을 하니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워낙 추상적인 주제여서 내가 좀 약간 그 질문이 좀 난처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 안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대체로 흔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질문이 끝났고요. 우리가 지금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볼까요? 땀나요. 땀나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 사실적인 어떤 그 묘사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만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 느낌이었다가 이게 소리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그 전환의 계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생을 매우 열심히 하셨는데 스타일이 확 바뀐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할 때는 주인공이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그걸 화면 안에 나만의 기호로서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제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사실 느끼는 그런 과정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아닐지도 모르고.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어떤 대상을 아주 집요하게 매달렸던 어떤 그 시절과 지금 이 시절을 크게 봤을 때 또 극과 극의 어떤 음과 양처럼 우주의 그런 깨달음을 얻는 어떤 시기가 그 전체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작품이 왜 우주냐, 저 작품이 왜 우주를 표현한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작가님 자체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셨었기 때문에 아, 갤러리 운영자시나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오랫동안 보고 느꼈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국내에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다 결합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역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질문은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저기 그 4월 1일 날 개인전을 하잖아요. 그것만 소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왜냐면 그게 기간이 안 겹쳐서 또 이번에 전시를 또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4월 1일 개인전 소개만 간단히 하고. 그건 뭐 이제 이런 그 화려한 갤러리 공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탐앤탐스 커피가 그 작가를 지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공모전에 당선이 돼가지고 탐탐 블랙 이제 블랙 그레이트라고 구의의 건대점에 이제 본사가 됐습니다. 본사 건물이 그 건물을 이제 통째로 써서 그 전시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기 있는 5점을 포함해서 총 14점이 전시될 예정이니까요. 뭐 오시면 커피 제가 사겠습니다. 뭐 들고 오시지 마시고, 네, 안 들고 오시. 예, 태균 작가 그 작가를 마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